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요리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이죠, 2020학년도 3월 모의고사 고2 시험지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무난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킬러 문제 2개 21번하고 30번은 솔직히 좀 어렵네요. 걔네들은 못 풀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나머지를 다 맞춰가지고 최대한 좀 점수를 좀 고득점은 맞기는 그래도 수월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좀 문제가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득점을 맞기는 그래도 꽤 수월했는데 그 킬러 문제 2개가 조금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두 문제 제가 다 풀어 드릴 테니까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고 한 3-4번 정도 정리하시면 자기 거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모든 문제 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늘 그랬듯이 2점, 3점은 제가 블로그에 손글씨 풀이를 올려놨으니까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목이 왜 이래. 혹시 그걸로 안 되는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학원의 질문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장 더하기 N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첫장이랑 끝장이랑 더해서 어 4점짜리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14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난하지 뭐, 그죠? 대입을 해서 가시면 되는데요. 2를 집어넣습니다. 합성함수니까요. 일단 2를 집어넣으시면은 A가 나와요. 그쵸? FA가 되겠죠? 4도 집어넣어 드릴까? 4를 집어넣으면 16 빼기 8이니까 8 더하기 A가 돼서 F의 8 더하기 A가 됩니다. 그럼 FA와 F의 8 더하기 A가 같다라고 하니까 글쎄요, 그냥 뭐 여기서 뭐 크게 생각할 거 없이 바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A를 집어넣으면 A 제곱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A다 라고 할 수 있겠고, 8 더하기 A를 집어넣으면 64 더하기 16A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A 더하기 A다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A제곱이 사라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A 사라지고 A도 사라지고 16A가 마이너스 48이 되면서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최종적으로 F6은 6을 집어넣으면 36 빼기 12 빼기 3이니까 21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14번의 답은 1번입니다. 뭐 4점짜리긴 한데 별다른 생각에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이에요. 자, 경우의 수 문제죠. ABC에서 꼭지점 A와 BC 위에 4점을 연결하는 4개의 선분을 그리고 선분 AB 위에 3점과 선분 AC 위에 3점을 연결하는 3개의 선분을 그려 그림과 같은 도형을 만들었다. 이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인데, 여러분 이거 그냥 세면 안 됩니다. 그래도 되는데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요 조합이라는 단원에서 요런 도형의 개수를 세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하나의 유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삼각형을 만드는 구조로 가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삼각형이라는 것은 현재 이제 밑변하고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 변을 통해서 삼각형이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긋고 있는 4개의 선이 보이시죠? 요 4개의 선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그게 이제 삼각형의 밑바닥이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요렇게 이제 옆선이 있단 말이야. 옆선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우 왜 이래 이거. 다섯, 여섯. 이렇게 옆선이 6개가 있는데 그 6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6개 중에 2개를 뽑자라는 건데, 그럼 4 곱하기 15가 되면서 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거랑 이거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괜찮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부터 볼게요. 16번을 제가 2가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석대로 갈 건데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가볼까 해요. 첫 번째 풀이 1번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를 구해보면 fx의 역함수라는 것은 y와 x를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x는 이라고 쓰고 루트 3y 빼기 12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x제곱이 3y 빼기 10이다. 3y는 x제곱 더하기 12가 되고 y는 3분의 1 x제곱 더하기 4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함수입니다. f 인버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gx를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면 역함수에다 gx 대입하라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에 gx 제곱 더하기 4가 2x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gx를 예쁘게 만들 수 있겠군요. gx의 제곱은 6x 빼기 12가 되면서 g3의 제곱이 6이 되고 답을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첫 번째 풀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요, g3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 위의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그냥 x는 3을 바로 넣어버리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x는 3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f 인버스 g3이라고 쓰고 얘가 6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f 인버스 a가 b다라는 게 있으면 fb가 a입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상황 있지 않습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훨씬 더 유명한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이용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f6이 g3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해되죠? 근데 f6이라는 것은 요 위의 식에다가 6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루트 6이 되고, 그래서 답을 루트 6이라고 하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죠.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오는데요. 글쎄요, 17번 정도로 4점을 준다라고 한다면 무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 한번 보시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4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의 정사각형에 색을 칠한 경우의 수인데, 일단 구성이 이렇습니다. 1이 적힌 정사각형과 6이 적힌 정사각형에는 같은 색을 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대로 해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일단은 첫 번째로 1과 6에다가
색이 4가지니까 넷 중 한 가지라고 해서 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1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제가 칠했다고 할 수 있겠고 6에도 같은 색을 칠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도 빨간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괜찮죠? 그죠? 자, 근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어떻게 들어갈 생각이냐면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는 다른 색을 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만만한 게 2번이니까 2번부터 제가 칠해볼게요. 자, 2번에는 이렇게 되겠죠. 지금 셋 중 하나를 칠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견이 없어요. 그죠? 셋 중 하나를 칠하겠다. 그래서 주황색이라고 제가 한번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요 3번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빨간색과 주황색이 아닌 다른 색상 나머지 두 색깔 중에 하나를 색칠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빨주 노 쓰고 그런 다음에 곱하기 2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괜찮죠? 자, 그 다음인데 여기서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얘를 칠하면 될 것 같아요. 5를 이제 칠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말이죠. 얘 말이에요. 얘는 여기 이제 쓱 보시면은 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뭐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빨주 제외하고 둘 중 하나인데 여기에 노가 오든 초가 오든 어차피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마지막으로 요 4에다가 색칠을 할 건데 요게 이제 몇 가지? 또다시 2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다 곱하시면 96가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17번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자, 18번 가겠습니다. 18번이 문제가 너무 쉬워.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이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냥 스무스하게 정말 스무스하게 문제가 이제 주르륵 풀리는 뭐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별다를 게 없다고 봐요. 아, 선생님 전 아니던데. 그러면은 이제 원래 도형 방정식 못 푸는 거지 뭐. 잘 푼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깝깝하지만 가보자고. 개념을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 자, OAB의 무게중심 주의 좌표가 8,4고 B하고 OA 사이의 거리가 6루트이다. 체크 한번 할까요? 자, 빈칸에서 원하는 거 한번 가볼게요. 일단 B에서 OA 사이의 거리가 6루트 체크했습니다. 방금 체크를 했는데 이 G하고 OA 사이의 거리는 무게중심 하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바로 그 내용이죠. 2대1로 쪼개진다는 바로 그 내용. 2대1로 쪼개지기 때문에 얘가 4루트2고 얘가 2루트2가 되면서 G부터 OA 사이의 거리는 2루트2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OA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겠답니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OA의 기울기가 M이다라는 것은 OA의 직방을 알려주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Y는 MX입니다 라는 말을 돌려서 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G라는 점과 OA의 거리이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야 한다. 그러므로 직선의 방정식으로 직선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한번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러면 mx 빼기 y는 왜 이렇게 나와? mx 빼기 y는 0과 8,4와의 거리가 그 거리가 이제 2루트2야. 요런 이제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점과 직선, 제가 왜 스무스하게 갈 수 있다 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거리를 구해보면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 여기다가 8m 빼기 4를 집어넣음으로써
가볍게 나를 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이제 왔어요. 자, 즉이라고 했는데 야야야야 지금 이제 나가 8m 빼기 4이고 그리고 가는 2루트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양변을 제곱해서 m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 다까지 이제 가기 위해서는 m을 일단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자. 자, 그럼 이제 구해볼 건데 제곱을 제곱을 해야지. 그지? 제곱하겠습니다. 그냥 88에 64m제곱 마이너스 64m 더하기 16이 8m제곱에 더하기 8이 되면서 저는 이제 56m제곱 마이너스 64m 더하기 8이 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8로 나누면은 7, 8에 56이라서 7m제곱에 마이너스 8m 더하기 1이 0이다 라고 나올 수 있고 7일에 빼기 1 빼기 1이라는 게 나오면서 m은 7분의 1 또는 1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마감샷이 어떻게 되냐. 오지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여기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야 오지가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럼 5의 기울기는 몇인 거야? 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몇이겠어? 1일 것 같아? 7분의 1일 것 같아?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7분의 1이야 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죠? 이런 거 이런 거. 그래가지고 답은 구하면 돼. 가와 다를 구했잖아. 그치? 그리고 나가 이제 저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하란 대로 하지 뭐. P제곱은 8이야 8. 그치? 그리고 FQ라는 거는 여기다가 7분의 1 넣으라는 거니까 7분의 8 빼기 7분의 28 되면서 7분의 20이더라. 56분의 20이더라. 14분의 5더라. 답은 2번이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19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뭔가 거창해 보이는데 글쎄요, 이거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는 그런 문제가 19번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먼저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점근선이 6하고 B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맞죠? 근데 B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른다. 원래 이 문제가 보통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럴 때는 이제 B를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6을 이제 찍고 Y는 B를 이렇게 찍어요. 그런 다음에 또 A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미 B를 플러스로 밀고 나갔잖아. 그럼 A도 플러스로 밀고 나가면 되겠지? 그래서 뭐 요 정도 느낌을 살려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를 대체 뭘로 바라보시면 되겠느냐라는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fx를 제가 한글로 좀 써보면 fx를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했을까?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하고 그쵸? 그리고 y축으로 2분의 a만큼 이동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붙였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원래 밑에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세요 라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정확하게 저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게 요 지점으로 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지점으로 오면 그림이 이렇게 될 테고,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정확하게 Y축 대칭하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될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므로 저는 그 점근선의 교점이 0,0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 6,b잖아요. 원래 점이 6,b인데 얘를 마이너스 a 2분의 a 그게 원점. 그러면 a는 6이죠. 그렇잖아,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3이란 말이야. 그러면 b는 원래 마이너스 3이었네요. 오케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3만큼 올라가서 0으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하다라는 얘기고, 결국에 이제 최종적으로 f의 마이너스 3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면서, 저는 이제 뭐 계산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 넣으면은 마이너스 9분의 a가 6이고, 그리고 b가 마이너스 3이 되면서 결국에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9,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되는 그러한 문제로 19번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재밌네. 20번 가겠습니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진답니다. 보통 인수분해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근과 허근에 대한 스탠스는 그 2차 방정식에 대한 해석이라는 관점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기억은 4개나 되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맞을 걸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기억부터 잠깐 보시면 a가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a가 1이야. 1을 넣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4제곱에 더하기 x제곱 1을 넣으면은 저게 이제 마이너스 12는 0이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x제곱에 더하기 4하고 x제곱에 빼기 3이 0이 되면서 저는 x제곱이 마이너스 4 또는 x제곱이 3이 되고, 결국 이제 실근 쪽은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거 한번 써볼까? 왜냐면 있잖아, 얘는 x가 풀마 2i고 얘는 x가 풀마 루트 3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실근 라인은 여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저 친구들의 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면서 기억을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그 다음 니은 한번 가볼게요.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라면 허근의 곱은 3이 될 것이냐 라는 그러한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a를 숫자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저 아저씨로 좀 돌아가 보면 이래요. x 4제곱에 더하기 3-2a x제곱 더하기 저기 오른쪽에가 인수분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인수분해가 a 빼기 5에 a 플러스 2가 0이 되는데 저 오른쪽 애들을 인수분해해서 가운데를 만들 수가 있는 구조죠. 얘가 이제 봐봐 되잖아, 이렇게. 그지? 이렇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5하고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x제곱이 a 마이너스 5 또는 a 플러스 2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말이야, 여기서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면 허근의 곱이 3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둘 중에 누가 커? a 플러스 2가 크지 않아? 자,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얘가 크니까 얘가 플러스겠군,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가 실근이고 하나가 허근이니까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일 거야. 마이너스여야 i가 튀어나올 거 아니니? 알아먹죠? 따라오죠?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고 가면, 야, 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리고 A 빼기 5는 0보다 작아 임마. 그래야지 실근하고 될 거야. 그래서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그러한 범위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요 정도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다라는 저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냐면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한번 봐봐. 아, 얘가 4지 않을까? 얘가 4니까 봐봐. 얘가 4니까 x가 풀마 2였고 그래서 곱이 마이너스 4가 나왔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자, 이렇게 이해를 했어. 자, 이렇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어우, 배터리가 뭐 없는 게 많어. 이렇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A가 2면 얘가 뭐야?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에요? 그쵸? 얘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X가 풀마 루트 3i가 되는데 얘네를 곱해보면 자, 루트 3i하고 마이너스 루트 3i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3i 제곱이 되면서 3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다. 감이 오시죠? 자, 디귿 가겠습니다. 자, 디귿은 정수인 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야, 정수인 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아까 전에 저기 A 플러스 2 저 양반 말이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2란 말이지. 근데 자, 봐봐. 요 범위 좀 데리고 오자. 요 범위 아저씨. 범위 아저씨. 요 범위 아저씨가 데리고 오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화살표로 스르륵 잡은 이 아저씨 말이에요. 저 아저씨가 정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A가 대체 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감이 오죠? 아니, 그럼 A가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1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구 있어? 그리고 2. 또 있나? 없지!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애가 이게 다란 말이야. 그래서 답이 디귿이 맞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오. 자, 여러분 다음 문제 이제 21번.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렇게 만만치는 않네요. 19번도 그렇고 20번도 그렇고 그렇게 막 만만하고 이런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21번이 또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한번 차분하게 문제를 이끌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한번 만들어 가볼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좌표 평면 위에 0,0이 있었고 0,1이 있어요. 좌표 한번 표시해 볼게요. 0,1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1,0 있고, 그리고 C가 0,-1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1,0이래요.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양수 t에 대해서 우의 b를 x축으로 t만큼 평이동을 해요. 아, 얘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스르르르르 이렇게 이제 이동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지? t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좌표 표시도 가능하겠군. 자, 좌표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t,1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는 뭐 당연히 t,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t,0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t만큼 오른쪽으로 스르륵 이동한 거니까. 괜찮죠? 뭐야 저거? 아, 아니구나. 자, 저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엔 이제 OCD를 Y축으로 2t만큼 평이동한대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얘가 이제 스르륵 올라갔다라고 해가지고, 요점 좌표도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0,2t 같고요. 1,2t고요. 그리고 요점의 좌표는 0,-1 더하기 2t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아우, 근데 여기서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은, 이게 육각형 모양이 되도록 하는 t의 범위라는 아주 대가리 아픈 얘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돼? 육각형 모양 대해서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우리가? 별 생각이 없지, 뭘. 여기서 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생각해야 되잖아. 생각해줄게 내가. 봐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저렇게 되려면은 지금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의 서열 관계가 이제 확실하면 돼. 지금 내가 점을 찍은 애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꼭대기인 1이라는 애는 2t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이 그림이 되려면 크기에 대한 서열 관계가 있는데 그 1이라는 게 2t보다 위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자는 거죠. 뭐 감이 오십니까? 됐죠? 그리고 서열을 계속 얘기해 볼게. 서열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말이야. 야, 근데 뭐가 없네? 그리고 얘 있잖아. 얘. 마이너스 1 더하기 2t라는 친구는 0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높이에 대한 관점을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마이너스 1 더하기 t는 0보다 왼쪽에 있어야 해. 알겠죠? 그리고 말이야. 그리고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점이 좀 없어. 점이 부족해. 그래서 점을 찍을 겁니다. 어떻게 점을 찍을 거냐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또 여기서 후루룩 나와주면서 왜 이렇게만 쓰면 불안하잖아. 뭘 더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뭘 더 찍냐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뭔지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찍는 애들. 그리고 얘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얘가 뭔지 알아야겠다. 전 4개의 점을 잘 찍고 쟤네가 어디보다 크다까지 확실하게 쓴 다음에 그것까지 맞춰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범위가 나올 것이다. 선생님 뭘 그걸 다 하고 지랄이에요. 중요한 부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 문제 푸는 입장에서 어디가 저기 경계인지 어떻게 알아? 다 해봐야지. 알아먹은 걸로 알게.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요 위에부터 해볼 겁니다. 요 위에 같은 경우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 길이가 1인데 t, 1을 지나니까 x 빼기 t 더하기 1 x 빼기 t 더하기 1이 되면서 점을 찍는데 요점의 좌표가 0, 빼기 t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오고 요점의 좌표는 y가 2t가 되는 거니까 2t부터 일단 찍고 2t는 x 빼기 t 더하기 1 x는 3t 빼기 1 야이씨 3t 빼기 1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위에 가지고 제가 이제 좀 더 식을 좀 만들어 볼 건데 3t 빼기 1이라는 게 3t 빼기 1이라는 게 0보다 커야 될 것 같다. 그리고 t보다는 조금 작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위치를 잡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t 더하기 1이라는 게 0하고 2t 사이 정도로 좀 뭐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렇게 이제 써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친구의 직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친구 y는 x 빼기 1 더하기 2t가 되면서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점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요점의 좌표는 1 빼기 2t, 0 이렇게 나오고요. 요점의 좌표는 t, 3t 빼기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은 또 뭐 지금 이제 쓸 수 있는 것이 1 빼기 2t가 0하고 t 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저기 뭐라고 해야 되냐 저기 3t 빼기 1 뭐 이렇게 많어 3t 빼기 1이 0하고 1 사이다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어쩌겠어. 얘네 지금 연립 부등식 풀 거야. 알았지? 자 뭐라고요? 지금 1번은 좌표 표시라고 써놓고 2번은 이제 부등식이라고 할게. 연립 부등식. 요거 t가 2분의 1보다 작구만. 그치? 얘는 이제 똑같고 얘는 이제 t가 1보다 작고 얘는 이제 나가리네. 2분의 1보다 작은 게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t가 3분의 1보다 큰 거는 여기서 이제 있으니까 나가리. 뭐 나가리라기보다는 이미 써 있다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여기가 3t가 2보다 작다가 되면서 t가 3분의 2보다 작다인데 요게 이제 2분의 1보다 작다가 이것까지 씹어 먹는 구조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씹어 먹고 얘는 3t 크고 다 중복.
그래서 이 A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A를 힘들게 구했습니다. A 구하는 게 장난 아니에요.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 내가? 세네 번 정리하면 될 거라 그랬지. 정리해.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육각형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육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진행 한번 해볼 건데요. 저 육각형이라고 했지만 당연한 건데 육각형을 구하는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냐면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만큼 썰렸다라는 구조로 갈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직사각형의 가로가 t고요. 직사각형의 가로가 2t예요. 요렇게 있었어요. 요렇게 있었는데 이 길이들 이제 그 G 파먹은 애들 구해야 되는데 이만큼 3t-1인데 저거 구해보시면 얘도 3t-1이고 얘도 3t-1 얘도 3t-1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최종적인 넓이 타임 2t 제곱에서 빼기 2분의 1 곱하기 3t-1의 제곱 곱하기 2의 최대를 구할 건데 약분이 되면서 2t 제곱에 빼기 9t 제곱에 마이너스 6t 더하기 1 그래서 마이너스 7t 제곱에 더하기 6t 빼기 1이 되면서 저는 얘네를 빼기 7로 묶으면 t제곱에 마이너스 7분의 6t가 되고 7분의 3의 제곱이 될 테니까 49분의 9 이렇게 나오면서 요렇게 7분의 2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겠군요. 자,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m은 7분의 2 7분의 2랑 2분의 1이랑 더하니까 14분의 1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아우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26번 한번 볼 건데요. 자, 26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어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그 값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가볍게 좀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x에다 1 넣으면 0이니까 그거 이용하셔가지고 요렇게 1 0 1 빼기 2 1 1 1 1 1 2 2 0 그렇죠? 그래서 x 빼기 1에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0이다를 만드시고 그쵸? 두 어근이 이쪽에 있는 애들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베타는 2다라고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면서 빼기 1 더하기 6이 되고 답을 5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26번 해봤고요. 다음 문제 갈게요. 27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저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 되려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냐면은 이렇게 한번 써드릴까? 그 어떤 수도 0 밑에 없으면 되겠죠. 밑에 없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뭐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저에게 의미는 그림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16 빼기 2k 더하기 1이 0보다 작아서 빼기 2k가 빼기 17보다 작고 k는 2분의 17보다 크다. 그래서 정수는 그냥 8이라고 하면 되나? 9인가 저거? 9가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너무 쉽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볼 건데요. 두 부분집합 A와 B가 있었다. 근데 이제
해석이 이렇습니다. x와 a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겹치는 게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것도 겹치는 게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의 의미를 해석을 해볼 건데, 보시면 a가 있고 b가 있었는데 여기에 2가 겹쳐요.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고 5는 앞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느낌을 만들어 주시고, 이 문제에서 요구사항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엑스트라네는 어쨌든 둘 다 겹쳐야 되거든? 근데 좀 특이한 지점은 2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상황은 x가 2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상황은 x가 2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야, 그럼 봐봐. 2를 가지고 있으면 이 위에서 얘기했던 까다로운 조건을 이미 만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감이 오시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x라는 존재는 나머지 1, 3, 4, 5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2의 4제곱 16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이 오시죠? 자, 근데 이제 2를 안 갖고 있으면 좀 골치 아파져요. 봐봐요. 1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A와 공통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3, 4 중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봐봐요. 5는 마음대로.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면, 적어도 하나가 원래 이제 여사건을 이용해서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전체는 2의 세제곱. 왜 2의 세제곱이냐? 1은 무조건 가지고 있고 3, 4하고 5를 집어넣을까 말까? 요게 이제 2의 세제곱인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3, 4가 모두 없는 경우를 뺀다면 그 경우는 바로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3, 4 중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6가지가 되고 최종적으로 22가지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인데 경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한번 만들어 보면, 일단 서로 다른 종류의 꽃 4송이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종류의 초콜릿 2개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5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5명 학생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꽃과 초콜릿을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꽃은 서로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초콜릿이라는 거랑 꽃이랑, 지금 초콜릿은 종류가 같아요. 그래서 이 초콜릿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냐면, 지금 상황이 일단 모두 이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얘네는 합쳐서 6개거든요. 얘는 6개인데, 근데 이제 학생이 5명이란 말이죠. 학생이 5명이니까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모두가 일단 최소 하나씩은 받아야 되는데 한 명은 2개를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두냐, 그 2개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 분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한 명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케이스는 그 한 명이 초콜릿 2개 가져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그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그 한 명을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초콜릿 2개 가져가는 한 명을. 그래서 5C1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라고 만들고, 그 한 명이 선정이 됐어.
그럼 이제 남은 4명 있잖아. 남은 4명이 그 꽃을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4팩토리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120가지라고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요, 그 한 명이 또 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냐면, 그 한 명이 초콜릿 하나랑 그리고 꽃 한 송이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또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꽃을 먼저 나눠줄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꽃이 이제 그 몇 송이가 있냐면 4송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4송이를 5명의 학생에게 일단 먼저 나눠주자를 먼저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5, 4, 3, 2를 통해서 어떻게? 꽃을 먼저 나눠주자는 거죠. 그러면 꽃 나눠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 있냐? 나머지 한 가지라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꽃을 못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써드릴게요. 꽃 못 받은 사람에게 초콜릿 줘라. 꽃 못 받은 이 사람한테 초콜릿. 근데 이거는 갈래길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한 가지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말이죠.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를 진행하는데, 자, 이제 여기다 이제 추가적인 상황이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그 초콜릿이 하나 남았거든요. 이거를 꽃 받은 4명 중 1명에게 그 초콜릿 하나 딱 넣어줘야 한 명이 초콜릿 하나, 꽃 하나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감이 오시죠? 그래서 우린 그거를 사실이라는 걸 통해서 주는 순간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계산하시면 480가지다 라고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상황인데요. 세 번째 상황은 한 명이 꽃 2개를 가져가는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꽃 2개 가져가는 케이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은 4송이 중에서 꽃 4송이 중에 2송이를 뽑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 2송이를 만들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5C1이라고 해가지고 그 2송이를 받을 사람을 정해요. 그게 이제 5C1이 되겠죠? 됐죠? 그런 다음에 곱하기. 자, 요렇게 일단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송이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남은 2송이를 4 곱하기 3으로 남은 4명 중 하나, 3명 중 하나에서 지금 여기까지의 상황이 꽃 4송이를 3명에게 나누어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이제 거기까지 했고, 남은 이제 빈 2명한테는 초콜릿을 그냥 하나씩 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한 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게 360가지가 되면서 다 더해서 960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인데, fx라는 친구가 이제 무리함수가 나오는데요. 그 a라는 값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그 gx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fx와 역함수가 이제 등장을 하죠. 역함수와 fx 중에서 더 작은 친구를 gx로서 결정하자라는 컨셉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gx라는 걸 한번 그려보고, 그걸 이제 그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y는 x-n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n이라고 할 건데, h1, y는 x 빼기 1과의 그 교점, 그리고 y는 x 빼기 3과의 교점은 동일한데, 근데 이제 y는 x 빼기 2와의 교점이 양이 많다라는 걸 통해서 a라는 걸 구해주고, 마지막에 g4까지
마감을 쳐달라라는 얘기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프 그리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데 그래프 그리기. 자, 이 무리함수라는 친구가 a분의 3,2를 시작점으로 잡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이 a분의 3의 범위를 얘를 이용해서, 자, 얘 이용하면 a분의 1이라는 애는 일단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고요, a분의 3이라는 친구는 2보다 작거나 같아서 저 a분의 3이라는 건 2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플러스죠. 왜냐면은 저기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일단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는데 우리는 이제 당연히 역함수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y는 x라는 것과 함께 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y는 x를 그리고 지금 이제 등장인물이 a분의 3,2라는 게 이제 등장인물이라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한번 박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여기 2 그리고 여기 2 요 정도로 한번 잡아 볼게요. 그리고 a분의 3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의 스타트 지점을 제가 한번 잡아보고 그런 다음에 무리함수 느낌을 살려서 요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fx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역함수를 한번 그려볼 건데 fx의 y는 x 대칭인 친구를 그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한번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 정도 대칭 이동시켜서 요 정도 하고 여기서 이제 만나면서 2차 함수 느낌 나게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이 오시죠? 그죠? 자, 요 정도 일단 만들어 봤어요. 그런 다음에 gx라는 친구 있잖아요. gx라는 친구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은 더 작은 애를 gx로 잡아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그림 한번 그려보면 이 정도? 여기가 작은 부분이고 여기를 기점으로 더 작은 부분이 이렇게 되면서 이게 gx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여기 이제 gx입니다. 자, 그럼 이제 gx가 저렇게 나온 상황에서 이제 그 gx의 그래프와 y는 x-n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라는 걸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여기 지금 이미 복잡하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로 H1과 H3이 같은데 H2가 더 크다는 이 내용이랑 같이 결합해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H1이라는 게 y는 x 빼기 1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1,0과 마이너스 0,-1을 지날 거기 때문에 제가 한 요 정도 느낌으로 y는 x-1이라는 거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해되시죠? 직선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x-2를 바로 밑에다가 그리면 될 것 같거든요. 요 정도 느낌? 요 정도 느낌으로 y는 x 빼기 2를 한번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다가 x 빼기 3을 그리면 될 것 같거든요. 오우, 뭐야 이거. y는 x 빼기 3 요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gx라는 애는 일단 대략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 아저씨가 어떤 식으로 돼야 여기서 말하는 교점의 느낌이 날 거냐를 생각을 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인드가 어떻게 잡혀 있어야 되냐면 역시 접할 때라는 게 등장을 해야 한다. 요 생각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접할 때와 엮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접할 때 근데 누구랑 접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이 지금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을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랑 접하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은 불가능해 보이잖아. 그지? 이렇게. 그럼 이 아저씨하고 접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대략적인 게 아니라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여기랑 접하면서 봐봐요. 여기랑 이렇게 이제 스르륵 접하면서
요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y는 x에서 꺾이기 때문에 제가 y는 x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가 이렇게 쓱 이렇게 쓱 이렇게 쓱 되고 언제 꺾인다고? 여기서 딱 부딪히면 여기서 싹 꺾인단 말이야. 자, 그럼 지금 이 그림을 봐봐요. 이 그림은 y는 x 빼기 3과는 두 점에서 만날 것이고, 그죠? 그리고 x 빼기 1하고는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x 빼기 2하고는 몇 점에서? 하나, 둘, 얘가 어차피 꺾여서 여기서 만날 테니까 세 점에서 만나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 됐어?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결론이 뭐냐, 그 역함수 있잖아, 인버스. 왜냐면 이 지점이 인버스란 말이야. 요 부분 보이지? 그래서 역함수하고 누구랑? y는 x 빼기 3이 뭐한다? 접한다에 대한 계산을 통해서 a를 구하면 된다는 거지. 기가 막히구만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역함수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또 구해보자고. 자, 역함수 구하기. x는 루트 ay 빼기 3 더하기 2라고 만들고, 그런 다음에 넘기고 제곱. 그래서 이제 x 빼기 2의 제곱은 ay 빼기 3이 되면서 ay는 x 빼기 2의 제곱에 더하기 3이 되면서 y는 a분의 1에 x 빼기 2의 제곱이 되면서 더하기 a분의 3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뭐야? 역함수 구한 거. 미친 거죠, 문제가.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저도 지금 이게 한 5번째 정리거든요. 5번 하니까 알겠어. 난 됐어. 근데 이제 네 차례 이제. 근데 지금 들어봤자 어차피 소용이 없다고. 30번 했다. 뭐하러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는 그러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안 돼요. 쓰잘데없는 짓입니다. 자기 거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고 백지에다 쓰는 거 아니면 그 나머지는 그냥 운이야, 운. 그러니까 너가 성실하게 했으니까 뭐 좀 좋은 일이 있겠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 문제를 지금 들은 게 의미가 없다고. 어차피 뭐 못 써내고 뭐 얻은 게 하나도 없어. 쓰잘데없다 이겁니다. 3-4번 정리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3-4번 정리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please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그래가지고 접하는 거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야. 봐, 얘하고 x 빼기 3이 접해요.를 풉니다. a를 곱하면서 가죠. a를 곱하면서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3은 ax 빼기 3a가 될 것 같고요. x제곱에 마이너스 4 빼기 a의 x 더하기 7 더하기 3a가 0이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판별식을 씁니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 되겠고요. 얘가 0이다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느낌이 되면서 요런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6에 a 플러스 2가 0이 되고, 자, 이어서 가면 a가 6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가 6이구나 라는 걸 엄청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째로 가게 되는데, a가 6이기 때문에 저는 저 fx를 구해버렸어요. fx라는 친구가 루트에 6x 빼기 3 더하기 2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요걸 알게 됐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g4를 구하면 되는데, 이 4라는 게 어느 위치냐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인버스에다가 넣는 상황이 될 거냐, 아니면은 fx에다가 넣는 상황이 될 거냐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인버스에다 넣는 상황이 최종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버스에 넣으면은, 인버스는 a가 이제 6이기 때문에 써보면 이렇습니다.
6분의 1 곱하기 4에다가 더하기 2분의 1이 되면서 6분의 7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최종 답은 13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